필톡 TV. 예, 사례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필톡 TV 필진과 함께하는 토크쇼 필톡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경영자와 관계치유 저희 칼럼 맡고 계시는 임주리 한국 코칭마음센터 대표님과 함께 맘코칭센터요. 네, 맘코칭센터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한번 토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한국 맘코칭센터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네,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뭐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에 약도 발라드리고 치료법도 알려드리고 건강하게 근육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마음의 의사, 관계의 의사라고 생각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조리 대표님은 여러 다수의 공공기업들이나 또 기업들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요. 네. EBS에서도 방송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팟캐스트에서도 진행, 네. 임조리 행복 레시피 찾아보시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필톡 보시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팟캐스트나 또 이 찍으신 영상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주제는 그 저희가 이 사례뉴스 네이버 포스트에 자그마치 15,000명 이상이 읽었던 주제인데요. 거절을 못하고 요청을 못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 꼭 있죠. 많아요. 네.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착한데 일에서 약간 그 좀 너무 거절을 못하고 요청을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는 이런 직원들. 맞아요. 네. 이런 직원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필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단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오시죠. 네네. 사실은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뭐 직장에서 성과가 나빠서 뭐 연봉 재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거절도 못하고 요청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원인을 찾아가 보니 이제 내가 요청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었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뭐 결정적인 좀 인생에 중요한 좀 영향을 미치는 연봉 협상이나 뭐 계약을 한다거나 또 어떤 중요한 업무를 또 신속하게 처리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런 것들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뿌리 안에는 거절을 못하고 좀 뭔가 이렇게 확실히 맺고 끊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원인이 어떤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귀찮은 거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아우 이뻐. 아이가 자기 의견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린 착하다고 하고 칭찬을 해요. 약간 그냥 여기 영화처럼 예스맨. 네네네. 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싫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님이 멘붕에 빠져요. 나는 이 친구가 싫어요. 나는 얘랑 안 놀 거예요. 양보 안 할 거예요. 하는 순간 부모님들이 이미 멘붕에 빠지거든요.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면 뭔가 나쁜 아이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받다 보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이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된다. 뭐 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겁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이가 무서워하면 어머나 세상에 너 무서웠구나. 괜찮니?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엄마가 같이 보여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야, 뭘 이런 걸 무서워하고 그래? 아유, 겁쟁이야. 아유, 바보 같아. 라고 말하면 이미 나는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감정을 좀 억압당하는 그런 그 성장기의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한 세트라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억누르게 되면 나머지 세트가 다 눌려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감정이 눌리게 되면 나머지 표현하는 부분도 눌리게 될 수 있는.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자유롭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쵸.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세요 하는 거지 동감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동감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마음에 내가 공감이 되고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거는 허용이 되는 행동이다 아니다를 알려주시는 일단 공감을 거죠. 해주라. 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라. 그럼요. 그렇군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구나.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표현하는 방식도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쵸. 일단은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어쨌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제 토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할 일단 예스맨으로 자랐어요. 근데 사실은 뭐 예스맨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당장은 좋은 사람이 되지만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 건강에도 좀 뭐 분노가 생긴다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나 주로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나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된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되는 게 우울증이다. 어떤 심리학자가 약간 그 한 문장이지만 좀 느낌이 딱 오네요. 네. 내 감정보다 당신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욕구보다 당신의 욕구가 더 중요하고 계속 양보하다 보면 내 곳간이 텅 비잖아요. 뭔가 이타적인 게 항상 우리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 곳간이 차야 넘쳐나서 또 퍼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러네요. 그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뭐 동료 부탁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연봉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에서도 또 잘. 네네. 이거 실제 상담 케이스였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는 계속 자기한테 뭔가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 힘들어 하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해서 이 사람은 일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높아요. 성과가 많아요. 근데 내가 해주겠다고 했다가 성과가 안 나면 이 사람이 곤란할까봐 내 일은 뒤로 제쳐놓고 이 사람 일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연봉 협상을 할 때 결과치가 높으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병이 나겠어요. 어떻게 코칭을 해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싫다고 해도 괜찮고 내가 왜 할 수 없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양육 방식으로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억눌렀던 방식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억누르게. 그래서 이제는 그 방식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부모님이 돼서 내가 정말 받고 싶었던 그 돌봄을 나 스스로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면 아이 치료 기법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내면 아이 치료 기법. 내면에 어떤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들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받아야만 했던 사랑, 받아야만 했던 돌봄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새로운 관계 패러다임을 학습하고 훈련한다는 또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훈련을 하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훈련을 하면 될까요? 일단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미안해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거절해보는 거 혹은 죄송해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내가 정말 괜찮을 때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실제 이걸 해봤을 때 거절을 했을 때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다들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거절 못하는 거겠죠? 거절 못하시는 분들이. 제 내담자분께서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이 제가 거절했는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아 바쁘구나 이러고 그냥 가던데요. 아 컨디션 안 좋아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라고 오히려 나한테 도와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사실 실제적으로 거절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맞아요. 못할까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니까요. 또 마음껏 거절을 하셔도 네네. 상황에 따라서 솔직하게 거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이제 관계도 유지가 됐고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도 또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좋은 또 피드백들.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내가 안 주는 거죠. 그러네요. 나만 혼자 좋은 사람 나도 하려고. 도움을 또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죠. 좋은 사람인 또 처분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도 이 성인이 됐어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숙제 내드려요. 어떤 숙제? 하루에 3번씩 안 돼요, 싫어요 라고 거절하고 오기. 네. 아니, 저도 근데 이렇게 막 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하루에 꼭 3번씩은 거절을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절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게 예스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일 대신 해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지면 내가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덮어놓고 거절하는 거 말고 덮어놓고 예스하는 거 말고 내 상황에 맞게 거절도 하고 또 내가 허락이 될 때는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거지 또 그 사람을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한 그 일을 내가 못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네가 싫어는 아니거든요. 당신이 싫습니다. 뭐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거절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거절하고 이유를 잘 설명한다면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이유를 잘 설명해. 지금 내가 못 도와주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해 볼 수 있어? 라고 다른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한다던가.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또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때로 그런 책도 있는데 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뭐 때때로 뭐 미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너밖에 몰라 좀 도와주지. 너 나빠. 그러면 나 나빠 미안해. 나빠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 항상 이기적인 사람은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일 때도 필요하지 않은가. 거절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이 되실 수가 없으세요. 적당히 이기적인 연습도 조금씩은 필요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 또 실질적인 업무의 성과나 이런 또 개인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책 하나 소개해 마지막으로 책 하나 저희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를 치료하고자 한다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조금 처음에는 잘 안 읽히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소설책 읽는다 생각하고 이해 안 돼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요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분들이 또 그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내용. 나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린 시절의 내 경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분이 또 추천하신 책이니까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이시라면 이 책을 또 구입하시거나 빌려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기 책 협찬받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갑자기 그 대표님 읽고 계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좀 이런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개해달라고.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또 읽고 싶어서 저 또다시 읽는 약간 책이에요. 이쪽 그때 보면 이제 그 전문가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그 스테디셀러라고 보셔도 꼭 보셔야 되는 책.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와 함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임주리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관계 치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